제 이름은 마가렛, 65세입니다. 5년 전 남편 윌리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런던 켄싱턴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날 같지만 아늑한 집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가끔씩 친구들과 티타임을 가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외동딸 에밀리는 뉴욕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모녀 관계는 그리 살갑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제 삶의 방식,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틀에 밝히지 않은 자유분방한 에밀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1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암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멍하니 병원을 나서는데 차가운 런던의 겨울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켄싱턴 가든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 괜찮은 척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에밀리는 단번에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결국 에밀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곧 뉴욕에서의 일정을 정리하고 런던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온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삶에 닥친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가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았는지 예전보다 더 야위었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곁을 지키며 병원 진료에 동행했고 수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저는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에밀리는 제 곁에서 저를 간호하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녀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에밀리는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고 저는 그런 에밀리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예전에 엄마는 강하고 뭐든 혼자서도 잘 해내는 사람이었잖아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에밀리, 엄마도 두려워. 암이라는 게 쉽지 않아. 에밀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도 엄마가 아픈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에밀리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는 뉴욕에서의 삶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고, 저 역시 그동안 에밀리에게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멋진 여자예요.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당 간호사인 올리비아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저보다 7살 어린 58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쇼컷 헤어스타일에 건강미 넘치는 탄탄한 몸매를 가진 그녀는 첫인상부터 쾌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저의 치료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주었고 힘든 항암 치료 중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가렛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농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올리비아의 농담은 때로는 유치했지만 힘든 시간을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가렛 씨,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올리비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힘든 치료 과정을 조금이나마 더 긍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올리비아가 저에게 갤러리 전시회 티켓 2장을 건넸습니다. 마가렛 씨,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기분 전환도 하고 좋은 작품 보면서 힐링도 하고요. 저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외출이었고 올리비아와 함께라면 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 당일, 우리는 이스트런던의 쇼디치에 위치한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갤러리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마가렛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저기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에이비걸 스플래시가 좋네요. 뭔가 자유롭고 생동감이 느껴져서 좋아요. 우리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갤러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한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가렛 씨,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콧바람도 쐬고 좋은 작품도 보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완벽한 하루였어요. 저도 마가렛 씨랑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시간 보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저의 퇴원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종종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아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마가렛 씨, 저는 마가렛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으시잖아요. 올리비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마가렛 씨, 앞으로도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올리비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저에게 자신의 친구인 데이비드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60세의 화가로 올리비아와는 오랜 친구 사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에게도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마가렛, 그림을 그리는 건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시도해봐. 저는 데이비드의 권유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과정은 꽤나 즐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 그림 실력이 꽤 좋은데요? 소질이 있어. 올리비아는 제 그림을 칭찬해 주었고 저에게 미술용품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와 데이비드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올리비아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뛰었고 그녀의 미소를 보면 저도 모르게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65살의 노인이었고 올리비아는 저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성애자였습니다. 동성에게, 그것도 저보다 어린 여성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올리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에밀리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는 괜찮아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에밀리의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올리비아와 저는 브라이튼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브라이튼은 런던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해안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분위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는 브라이튼 해변을 거닐며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렛 씨,
저는 마가렛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올리비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 순간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0대의 여성이었고 동성 커플이었기에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랫동안 이성애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올리비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죠? 마가렛 씨,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올리비아는 저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저는 그런 올리비아의 모습에 감탄했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켄싱턴에 있는 제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 그리고 올리비아를 초대했습니다.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와 올리비아는 조용히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올리비아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에밀리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에밀리, 고마워.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올리비아가 저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가렛 씨, 저에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런던을 떠나야 해. 올리비아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 안 가면 안 돼요? 당신 없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마가렛 씨,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커리어를 위해 중요한 기회. 올리비아는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런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떠나는 날, 저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가렛 씨,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올리비아, 저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랑해. 기차가 떠나고 저는 플랫폼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올리비아가 떠난 후 제 삶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올리비아와의 추억이 가득했고 그녀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켄싱턴의 제 집에서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들으며 지냅니다. 가끔씩 에밀리가 뉴욕에서 런던으로 저를 보러 옵니다. 에밀리는 이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올리비아 씨랑은 연락하고 지내요? 잘 지내. 올리비아랑은 매일 연락하고 지내. 조만간 내가 그녀를 만나러 갈 거야. 잘 됐네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제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켄싱턴 가든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마가렛,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데이비드, 당신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렛,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데이비드는 저에게 작은 그림 한 점을 건넸습니다. 그림에는 브라이튼 해변을 배경으로 두 여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를 그린 건가요? 네, 맞아요. 당신과 올리비아의 아름다운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데이비드의 그림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고마워요. 이 그림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림 속 두 여인의 모습은 마치 저와 올리비아 같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올리비아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나요? 저는 올리비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올리비아에게 당신이 떠난 후 런던은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리워요. 브라이튼 해변, 갤러리, 그리고 우리의 작은 파티.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지만 슬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은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성별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뿐이라는 것을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감정에 솔직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올리비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 막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요. 저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 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올리비아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에밀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인데, 저 결혼해. 뭐라고? 정말이니? 축하한다. 저는 에밀리의 결혼 소식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상대는 데이비드. 데이비드? 정말? 세상에 믿을 수 없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가 결혼을 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엄마가 켄싱턴에서 파티를 열었을 때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어요. 데이비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래, 데이비드는 좋은 사람이지. 두 사람이 행복하다니 엄마도 정말 엄마, 결혼식은 런던에서 할 거예요. 엄마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너의 결혼식에 안 가면 누가 저는 에밀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런던에 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런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활기찼습니다. 결혼식은 켄싱턴의 한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에밀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입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턱시도를 입고 늠름한 신랑의 모습으로 에밀리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데이비드, 결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켄싱턴에 있는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올리비아와의 추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저는 올리비아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브라이튼 해변을 배경으로 두 여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올리비아. 우리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저는 그림을 들고 올리비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저는 올리비아가 일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올리비아, 저 왔어요. 저는 올리비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올리비아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렛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올리비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올리비아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마가렛 씨, 어떻게 여기에?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저는 올리비아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림을 본 올리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가렛 씨, 이건 우리의 추억을 그린 거예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마가렛 씨, 저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 저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가요. 제 곁에 있어주세요. 마가렛 씨,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가렛 씨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갈게. 우리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켄싱턴의 제 집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렛 씨, 사랑해요. 올리비아, 저도 당신을 사랑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켄싱턴 가든을 산책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정원은 우리의 사랑처럼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씨,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올리비아. 우리 영원히 함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전, 새로운 올리비아와 런던으로 돌아온 지 1년 후, 마가렛은 켄싱턴 가든 근처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갤러리 이름은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갤러리에는 마가렛과 올리비아, 그리고 데이비드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마가렛, 갤러리 개업을 축하해요. 정말 멋진 공간이네. 에밀리가 갤러리 개업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결혼 후 뉴욕에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갤러리 개업식에 맞춰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네가 와줘서 정말 마가렛은 에밀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올리비아 씨는 어디 계세요? 에밀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지금 워크숍 중이에요. 갤러리 한쪽 공간을 워크숍 장소로 꾸몄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여. 우리는 정말 행복해. 너와 데이비드는 어때? 뉴욕 생활은 네, 정말 좋아요. 데이비드는 최고의 남편이에요. 엄마도 런던으로 돌아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런던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 올리비아, 그리고 너와 데이비드 덕분. 그때 워크숍을 마친 올리비아가 마가렛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가렛, 손님이 오셨네. 올리비아가 에밀리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오랜만이네요.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올리비아 씨. 갤러리 개업도 축하드려요. 세 사람은 샴페인을 마시며 갤러리 개업을 축하했습니다.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갤러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예술을 전파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어.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두 분 항상 응원할게.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너와 데이비드도 항상 행복하게. 마가렛은 에밀리와 데이비드를 배웅하고 갤러리로 돌아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마가렛이 올리비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하고 있었어.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네, 그때 당신은 아프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있었어. 나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켄싱턴의 그 낡은 집에 갇혀 과거에만 얽매여 살았을 것. 마가렛, 당신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올리비아, 사랑해. 마가렛,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갤러리 창밖으로 켄싱턴 가든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봄 갤러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영원한 사랑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가렛과 올리비아는 갤러리 옥상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저에게 처음으로 그림을 선물해주던 날 기억나세요? 올리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요, 브라이튼 해변을 그린 그림이었죠. 아직도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어요. 저도 그 그림을 잊을 수 없어요. 그 그림은 저에게 단순한 그림 그 이상이었어요. 당신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 마가렛은 올리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을 만나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마가렛, 당신은 나의 구원이에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나는 그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 두 사람은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켄싱턴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마가렛, 우리 앞으로도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살아. 네, 올리비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켄싱턴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 아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